교구가 서브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집에 있는 목차 있죠. 목차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뚝뚝뚝뚝 흘려요. 그럼 엄마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적 갈등을 하잖아요. 그래, 오늘은 하지 말자. 그래, 오늘은 스킵하자. 선생님, 엄마표 수학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막막하잖아요. 이제 엄마표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은 했는데, 보통은 선생님 문제집 뭐부터 해야 돼요? 혹은 이제 선생님 학원 어디 다녀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대부분 받거든요. 근데 약간 준비가 되신 분들은 뭐가 다르냐면, 선생님 저희 아이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했고요. 유치원에서는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학원은 이때부터 다녔었고, 지금 무슨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정답률이 한 70% 정도 나와요. 이렇게 시작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첫 번째, 엄마표 수학을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내 아이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해요. 좋은 문제집, 좋은 학원, 그거에 대한 정보는 사실 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떠한 과정들을 밟아왔는지, 그랬을 때 각각의 과정마다 성취도가 어땠었는지,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우선 1순위.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엄마표 수학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게 좋대 그럼 또 이렇게, 저쪽이 좋대 그럼 또 이렇게 흔들리실 거거든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그리고 엄마표 수학의 목표 세웠어. 그 다음에 이제 엄마표 수학의 핵심 기술을 그때 이제 익히시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엄마표 수학의 목표라는 게 대부분 너무 이게 광범위해서 그 목표를 세워야 되면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표 수학의 목표를 세울 때 첫 번째는 수학의 모든 영역을 고르게 경험하는 아이. 두 번째 목표는 보고 만지는 경험. 그런 경험에 대한 기회를 줘야 되겠다. 세 번째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좋은 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요 세 가지를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에 영역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영역이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실제로 초등 교과 과정에서 영역이 4가지 영역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 영역에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초등 저학년까지는 수화 연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하지만 수화 연산이 다가 아니다. 수화 연산 이후에 다른 영역들도 채워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고 이렇게 만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교구를 사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교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일상의 어떠한 구체물이라든지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이 모두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교구는 굉장히 심플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원기둥을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전개도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갈 때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만져보고 돌려보고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문제집을 하기 전에 어떠한 거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알아. 근데 거기서 또 막연하죠. 맞아요. 저는 문제집 사지 마세요는 사실 아니거든요. 문제집이 주가 되고 교구가 서브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집에 있는 목차 있죠. 목차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형과 측정이야.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평면 도형 있고 입체 도형 다 나눠 있고요. 평면 도형 중에서도 이번에는 삼각형, 사각형에 대해서 진행하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교구와 함께 진행을 하실 때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 평면 도형에서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 아이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요. 그때 필요한 색종이로 만들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한 교구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처음에 목차를 살펴봐라,
네. 목차를 알고 네. 있으면 너네는 공부를 다 잘한 거다라고 말씀했던 옛날 기억이 나는데 목차 커리큘럼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교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짜는 게 커리큘럼이에요.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덧셈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곱셈을 알고 나눗셈을 진행하고 하는 것처럼 그 커리큘럼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숲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와, 축하드려요. 이미 어릴 때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수학적인 경험들, 교구도 많이 만져봤고 그랬던 친구들은 순서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집을 진행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네? 이 부분은 우리 아이가 좀 약한가? 그러면 이제 그때 서브로 교구를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엄마표 수학의 목표 3가지 중에 마지막이 좋은 수학적 태도와 긍정적인 정서 갖도록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아이가 문제를 막 이렇게 똑바로 풀고 이런 것들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단기간에 사실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유아에서부터 초중 저학년 아이들한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앞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중등까지를 좀 멀리 보시고 그 부분은 이제 길러 나가야 되는 거고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수학적 태도라는 거는 수학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려워 보여. 그러면 안 풀래.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풀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지?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그게 좋은 수학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엔 도전 정신이 좀 있는 거거든요.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풀고 싶어, 해내고 싶어. 이건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학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나에게 어떤 문제의 상황이 생겼어. 그때도 그 힘을 발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끝까지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어. 라는 도전정신. 그런 것들도 수학을 통해서 같이 길러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옆에서 지켜봐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가 혼자 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나요? 제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점점 혼자서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도록 엄마는 옆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5분, 10분,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야 되는 거죠.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중간중간에 그게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옆에 있어 주시는 게 맞아요. 대신에 잘 풀었는지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 틀렸잖아. 그거 맞아?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문제를 풀고 엄마는 또 옆에서 엄마가 뭐 독서를 하신다든지 뭐 가계부를 적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엄마는 엄마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아이가 혼자 있으면 사실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엄마가 옆에서 그냥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한번 이제 어깨를 쓰다듬으신다던가 대야 이렇게 한번 하신다던가 이런 도움을 주실 수는 있는 거죠. 집중을 좀 못해요. 그러면 저희 엄마들이 집중! 아물뱀이요. 똑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네. 엄마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큼이다라는 거는 예상하시지 않나요? 보통 이제 우리 아이는 그래도 5분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엄마의 기대치를 다른 집 아이처럼 뭐 30분 이게 아니라 오늘은 한 7, 8분 정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요. 그래서 아이가 한 5분 정도 지나면 아마 뭐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엄마 목말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태희야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그러면 3문제만 더 할까?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이제 늘려가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30분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서로 지칠 수가 있어요. 조금씩 늘려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엄마도 살짝 좀 마음이 편하실 거고 정말로 제가 진실되게 말씀드리는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30분 동안 집중을 못하네. 큰일 났네. 얘 나중에 큰일 나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저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도 하기 싫으면은 정말 엄마를 너무 잘 알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그러면 엄마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막 내적 갈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하지 말자. 그래 오늘은 스킵하자. 사실 그거는 막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양이나 시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오늘 쉬잖아요. 내일은 안 쉬고 싶을까요? 다음 날은 안 쉬고 싶을까? 그러면 오늘 만약에 2장이었어. 그러면 오늘 그러면 1장만 하자. 대신에 오늘 못한 1장은 내일 추가로 해야 돼.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것도 사실 쉽진 않지만 그거는 엄마가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요.